얼마 전은 제 진료실에 60대 환자분이 응급실을 통해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어 있었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신장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의사로서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조사하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맹물 대신 인삼을 진하게 달인 물을 물처럼 수시로 마시고 계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그 귀한 인삼이 오히려 쇠약해진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나를 죽이고 있었다니요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환자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인삼이나 홍삼은 무조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과 사포닌 성분들은 배설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 처리하기 힘든 거대한 쓰레기가 되어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을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도 소리 없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방법만 바꾸면 인삼은 죽어가던 신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주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해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식단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장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되는지 지금 바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신장 건강 전문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과 신장 이식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아 왔습니다. 매일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건강해지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병을 키워오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인삼처럼 누가 봐도 좋은 보약이라고 믿었던 음식이 내 몸의 필터인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환자분들이 흘리시는 눈물을 볼 때면 의료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분들이 사온 귀한 선물을 버리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면 타지에서 일하던 아들, 딸들이 부모님 건강하시라며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인삼이나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옵니다. 자녀들의 그 예쁜 마음을 생각하면 차마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쌓여있는 그 귀한 약들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에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하십니다. 몸에 좋다는 거니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고 심지어 물 대신 수시로 달여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싼 돈 들여 사준 자식들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할 불안감이 숨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마다 평소와 다르게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지는 않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변기를 내려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만성적인 피로감이 계속될 때 혹시 내 콩팥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도 나올까 두려워서 그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가는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고농축의 인삼이나 맞지 않는 보양식을 쏟아붓는 것은 마치 막혀가는 하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준 선물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는 무작정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을 살리는 진짜 섭취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의사들은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인삼을 조심하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열이 많은 음식이라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삼 속에 숨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성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이 30대 젊은이들에게 칼륨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50대, 60대 부모님들에게 칼륨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인삼 그 중에서도 밭에서 갓 캐낸 싱싱한 수삼에는 이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인삼을 10뿌리를 먹어도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싹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필터 구멍이 막혀버린 여러분의 콩팥은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피가 점점 걸쭉해지고 독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환자분도 몸보신을 하겠다고 수삼을 우유와 꿀에 갈아서 매일 드셨습니다. 우유에도 칼륨이 많고 수삼에도 칼륨이 가득하니 콩팥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 폭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바로 천연식품이라는 안심입니다. 많은 분이 공장에서 만든 약은 독하다고 생각해서 조심하지만 땅에서 자란 인삼이나 약초는 자연이 준 것이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맹신합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데도 명현 반응이겠거니 생각하며 억지로 참고 계속 드십니다.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몸이 좋아지는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인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해서 칼륨이 콩팥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인삼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인삼은 본래 몸에 열을 내고 심장을 뛰게 하여 혈액순환을 빠르게 만드는 약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활력이 되지만 신장 혈관이 얇아지고 약해진 분들에게는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을 쏘아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사구체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필터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라는 찌꺼기도 제대로 못 걸러내 꽉 막혀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인삼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피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과연 콩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꽉 막힌 하수구의 물을 세게 틀면 역류하거나 배관이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면서 콩팥의 여과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재생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몸을 보양하려다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반드시 알고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장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력도 무섭지만 사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뇨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인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콩팥병 환자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을 동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한 주먹씩 약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인삼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화학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 피를 묽게 만드는 이 약을 드시는 분이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는 인삼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묽어지는 정도가 2배, 3배로 증폭되어 지혈이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위장이나 장 속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멍이 시도 때도 없이 들며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콩팥은 이렇게 오염된 혈액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결국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약과의 충돌입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계신 분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약으로 한번 내리고 인삼으로 또 한번 내리면 혈당이 정상 수치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저혈당 쇼크가 찾아옵니다.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혈당 쇼크는 낙상사고나 뇌 손상으로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증상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보약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억울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인삼이 만나면 콩팥은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느라 쉴 틈 없이 혹사당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진료할 때 무슨 약을 드시는지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홍삼을 챙겨 드시는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서 그 위험성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면서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징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어제보다 얼굴이 더 붓거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이 인삼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붓는 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착각하십니다. 기운이 돌아서 그런 것이라며 좋아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물이 온몸에 고여 부종을 만듭니다. 특히 인삼의 열 성분이 약해진 콩팥을 자극하면 이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아침에는 얼굴과 눈 주위가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부어올라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지금 당장 인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슴에서 옵니다.
인삼차를 마신 후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거나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활력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 심장 박동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해지거나 비눗물처럼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드시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아까워서 남은 것을 다 드시려다가 병원비가 몇 배로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게 인삼의 효능을 누릴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소는 빼고 면역력만 채우는 그 유일한 해결책인 홍삼 제조의 비밀을 다음 단계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평생 인삼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구중구포, 즉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입니다. 밭에서 갓 캐낸 수삼은 수분이 많고 성질이 날카로워서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특히 앞서 경고해드린 칼륨 함량이 높아서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삼을 찜통에 넣고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면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독소의 제거입니다. 고열로 찌는 과정에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 성분은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중화됩니다. 마치 우리가 생고기를 그냥 먹으면 탈이 나지만 불에 익혀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삼이 홍삼이나 흑삼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껍질에 몰려있던 거친 사포닌은 아주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진세노사이드, 알지스리나 컴파운드 K 같은 성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미세혈관의 흐름을 돕기 때문에 콩팥의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수삼을 먹었을 때보다 홍삼이나 흑삼을 먹었을 때 신장세포의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절대로 하얀색 수삼을 드시지 말고 검붉은색의 홍삼이나 흑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지키면서 보약의 효능을 누리는 유일한 우회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선물 받은 홍삼이나 흑삼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홍삼 있음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이 안전한 홍삼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활용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게 바뀐 홍삼이라도 먹는 양과 방법을 모르면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환자에게 딱 맞는 하루 섭취량과 그 양을 측정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독소를 빼고 안전하게 만든 홍삼이라도 많이 드시는 순간 그것은 다시 독으로 돌변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약과 독의 차이는 오직 용량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이 자녀에게 홍삼 절편이나 전과를 선물 받으시면 아까운 마음에 혹은 빨리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에 하루에 한 뿌리를 통째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터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고농축 영양 덩어리인 인삼 한 뿌리가 들어오면 콩팥은 그것을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하루 종일 과로에 시달려야 합니다. 결국 보약을 먹고 오히려 콩팥 수명만 단축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딱 3쪽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이상은 독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얇게 썬 홍삼. 3쪽이면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기력을 채우기에 충분하고 남습니다. 만약 씹어 드시는 형태가 아니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진액 농축액 형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밥숟가락이 아닌 제품에 동봉된 아주 작은 스푼으로 딱 한 스푼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끈적한 원액 그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콩팥은 수분이 부족한 끈적한 상태를 가장 싫어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 500ml에 희석해서 아주 연한 보리차처럼 만들어서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약효를 온전히 흡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어도 넘치는 것은 덜어내기가 훨씬 힘듭니다. 특히 배출구인 콩팥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넘치는 영양분이 몸속에서 썩어가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딱 3쪽만 드시는 절제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지켜도 절대로 인삼을 드시면 안 되는 금지 대상과 위험 수치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중한 경고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3쪽의 원칙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콩팥 기능이 바닥까지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아본 혈액검사 결과지를 지금 당장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적힌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얼마나 노폐물을 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1.5 이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수치가 3.0을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드시고 계신 인삼이나 홍삼을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수치가 3.0을 넘었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인삼의 사포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든 미량의 칼륨조차 콩팥에는 핵폭탄급 충격을 주게 됩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콩팥 세포들이 인삼의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괴사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삼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특히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절대 금기 대상입니다. 투석 환자분들 중에는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몰래 홍삼 액기스를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투석으로 겨우 균형을 맞춰놓은 전해질 수치가 인삼 한 스푼 때문에 순식간에 깨져버려 응급실로 실려오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몸이 거부하면 그것은 독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거나 몸의 급성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도 잠시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인삼의 뜨거운 에너지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여 염증을 전신으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은 알지만 수치가 경고하는 선을 넘었다면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콩팥병 환자들에게는 생존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와 콩팥을 지키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삼이라는 두 글자 속에 숨겨진 생명과 직결된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강은 황금과 같다는 말이 있지만 그 황금을 지키는 금고의 열쇠는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생명 원칙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첫째, 밭에서 갓 나온 수삼은 칼륨 폭탄과 같으니 반드시 독소를 빼고 유효 성분만 남긴 홍삼이나 흑삼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하루 3쪽을 넘기거나
전용 스푼으로 한 스푼 이상을 먹으면 내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셋째, 내 콩팥 수치가 3.0을 넘었거나 투석 중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거라며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선물한 인삼을 가장 지혜롭게 드시는 방법은 무조건 많이 드셔서 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드셔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녀들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진짜 효도이자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삼을 보약으로 먹을지 독약으로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몸에 좋다니 무작정 드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병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의외의 과일이라는 주제로 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내 몸의 의사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만큼 저 신장건강 전문가도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